한혜숙은 한 시대를 대표했던 미모의 여배우였지만 정작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홀로 남아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수많은 남성들의 우상이었고 데뷔와 동시에 주연으로 발탁되며 단숨에 스타의 자리에 올랐던 그녀가 왜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왜 지금은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는지, 그리고 과연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젊은 시절의 사진 한 장과 함께 따라붙은 권력과 관련된 소문, 그리고 사유서를 썼다는 자극적인 표현은 사실과 추측의 경계를 흐리며 그녀의 삶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다. 과연 한혜숙은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여성일까? 아니면 시대와 환경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1970년대 텔레비전 속에서 가장 눈부신 얼굴로 불리던 그녀는 청순함과 도도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였고 단 한 작품도 가볍게 소비되지 않는 배우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늘 조심해야 했던 삶,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도 책임을 져야 했던 무거운 현실이 존재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장녀의 자리, 엄격한 규율 속에서 길러진 성격, 그리고 당시 여성 연예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선택의 자유는 그녀를 점점 더 침묵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배우는 왜 사랑을 붙잡지 않았는지, 왜 한 번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다. 또 다른 궁금증도 따라온다. 오랜 세월 톱스타로 활동했던 그녀는 과연 어떤 재산을 남겼을까? 수많은 광고와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그녀의 현재 경제적 상태는 어떠한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교와 고요 속으로 들어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한혜숙의 이름을 검색하면 여전히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떠오르지만 정작 본인은 그 어느 것에도 직접 답한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늘 타인의 해석으로만 소비되어 왔다. 권력 그림자, 연예계에 보이지 않는 규칙, 그리고 여성을 향한 시대의 잣대 속에서 한혜숙은 스타였지만 동시에 보호받지 못한 개인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배우의 성공과 은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낸 한 여성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또 무엇을 포기해야 했는지를 되묻는 기록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화려한 이미지 뒤에 가려졌던 한혜숙의 진짜 삶을 소문이 아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분히 되짚어보려 한다. 한혜숙의 삶을 이해하려면 화려한 데뷔보다 먼저 그녀가 자라온 집안의 공기를 들여다봐야 한다.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녀의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군대처럼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던 공간이었다. 아버지는 5딸을 둔 가장으로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고 집 안에서는 시간과 단정함이 곧 인격처럼 여겨졌다. 아침이면 반드시 7시 30분까지 머리를 단정히 감고 옷매무새를 갖춘 채 식탁 앞에 서 있어야 했고 단 한 번이라도 늦으면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써야 했다. 어린 한혜숙은 그 종이를 앞에 두고 연필을 쥔 채 왜 늦었는지 정확히 써라 라는 아버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를 듣곤 했다고 훗날 조심스럽게 회상했다. 사유서는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었고 그 집에서는 감정 표현보다 절제가 먼저였다. 어머니는 6.25 전쟁 당시 배낭 하나를 메고 남쪽으로 내려온 분으로 삶의 고비마다 저를 찾으며 부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병약했던 어린 딸 살리기 위해 100일 기도를 올렸다는 이야기는 집안에서 오래도록 전해졌고 그때부터 한혜숙의 하루에는 자연스럽게 불공과 무건의 시간이 스며들었다.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보다 기침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5자매는 늘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였다. 그 분위기 속에서 장녀였던 한혜숙은 일찍부터 책임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아버지는 종종 넌 마디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 집안의 얼굴이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고 대신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다. 훗날 사람들이 그녀를 두고 차갑고 도도하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오도록 길들여진 시간의 흔적이었다. 한혜숙의 침묵과 절제는 연예인이 되어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집에서 오랜 세월 훈련된 삶의 태도였던 것이다. 한혜숙의 내면을 형성한 또 하나의 축은 어머니와 전쟁의 기억, 그리고 불교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6.25 전쟁 당시 평안북도 강계에서 배낭 하나만 메고 남쪽으로 피난 내려온 사람이었고 그 길 위에서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겪은 여인이었다. 전쟁통에 태어난 딸은 유난히 병치레가 잦았고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 절을 찾아 100일 동안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훗날 한혜숙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어머니는 늘 제 손을 잡고 부처님 앞에 서 계셨다. 그때 살아난 게 기적처럼 느껴졌다고 하셨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다. 그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쟁과 가난 속에서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다. 집안에는 자연스럽게 불교의 분위기가 스며들었고 새벽 공기 속에서 울리는 목탁 소리와 향 냄새는 그녀의 어린 시절 풍경이 되었다. 어머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늘 사람은 욕심을 줄여야 산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그 말은 한혜숙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전쟁을 겪은 세대의 어머니에게 삶은 늘 불안정했고 그 불안은 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려는 보호 본능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한혜숙은 어릴 때부터 화려함보다는 절제에 익숙했고 얻는 것보다 내려놓는 법을 먼저 배웠다. 연예인이 된 뒤에도 그녀가 유난히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경쟁보다는 거리를 두려 했던 태도는 이 시절의 영향이었다. 어머니는 딸에게 이 세상에서 믿을 건 결국 자기 마음 하나뿐 아이라고 말하곤 했고 그 말은 훗날 수많은 소문과 시선 속에서도 그녀가 쉽게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중심이 되었다. 한혜숙에게 불교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바탕이었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오래된 울타리였다. 엄격한 아버지와 전쟁을 겪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한혜숙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말수가 적고 자기 통제가 강한 방향으로 굳어졌다. 집 안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고 참고 버티는 것이 곧 성실함으로 여겨졌다. 어린 시절의 한혜숙은 또래 아이들처럼 마음껏 웃거나 떼를 쓰기보다 어른들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아이였다고 주변에서는 기억한다. 아버지는 늘 말이 많으면 탈이 난다. 여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은 그녀가 성장하면서 하나의 신념처럼 자리 잡았다. 그래서 그녀는 무엇이든 속으로 삼키는 법을 먼저 배웠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이런 성향은 훗날 연예계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데뷔 이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했고 화려한 자리보다는 조용한 대기실 한쪽을 선호했다는 이야기는 업계 안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진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사람이 많으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라고 짧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내면의 긴장이 담겨 있었다. 집안에서 배운 절제는 그녀를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고독한 존재로 만들었다. 감정을 절제하는 법은 배웠지만 털어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혜숙은 언제나 혼자 결정했고 혼자 감당했다.
연예인이 된 뒤에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관리하고 스스로를 단속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두고 차갑다거나 도도하다고 평했지만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에 가까웠다. 한혜숙의 고요한 태도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삶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은 훗날 그녀가 수많은 소문과 시선을 홀로 견뎌내는 힘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침묵은 누구도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벽이 되었다. 한혜숙의 영희 인생은 치밀한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출발은 우연에 가까웠고 그래서 더 시대의 공기와 닮아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입시에 실패해 재수를 하던 시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1970년 MBC에서 제2기 공채 탤런트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집안 분위기상 연예계는 결코 권장되는 길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시험 삼아 지원서를 냈고 그것이 인생의 갈림길이 되었다. 당시를 떠올리며 그녀는 훗날 그냥 한번 해보라는 마음이었지 붙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라고 담담하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이었다.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태도, 무엇보다 카메라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눈빛은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MBC 공채에 합격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한번 더 큰 운명과 마주하게 된다. 1971년 KBS에서 주연급 탤런트를 공개 모집했는데 무려 3,500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 속에서 한혜숙이 최종 주인공으로 뽑힌 것이다. 당시 드라마의 제목은 꿈나무였고 신인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적인 기회였다. 보통은 단역과 조연을 거쳐야 했던 시절에 그녀는 곧바로 주연으로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리게 된다. 촬영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경험 많은 스태프들 사이에서 그녀는 말수가 적은 채 대본을 꼭 쥐고 있었다고 한다.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함영중은 현장에 있으면 신인인데도 이상하게 중심이 잡혀 있었다 라고 회상했고 그 말은 곧 대중의 평가로 이어졌다. 교복을 입고 등장한 한혜숙은 화려하기보다 수수했고 꾸미지 않은 얼굴과 조심스러운 말투는 당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참신하다, 청순하다고 말했고 그 평가는 곧 그녀의 첫 번째 이름표가 되었다. 그렇게 한혜숙은 준비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시대가 원하던 얼굴로 조용히 연예계의 문을 열었다. 드라마 꿈나무가 방영되자 한혜숙이라는 이름은 빠르게 안방극장에 퍼져나갔다. 당시 흑백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드라마를 보던 시청자들에게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또렷하게 남았다. 화려한 연출이나 과장된 연기 대신 교복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장면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방송이 끝난 뒤 방송국에는 저 배우는 누구냐? 라는 문의 전화가 이어졌고 신인 배우에게는 이례적인 반응이었다고 한다. 한혜숙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촬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라고 조용히 말했다. 갑작스러운 관심은 기쁨이기보다 부담에 가까웠다. 신인이었지만 이미 청순, 단아함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붙었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제작진은 그녀에게 늘 비슷한 역할을 제안했고 교복을 입은 소녀, 얌전하고 말수가 적은 인물은 어느새 한혜숙의 상징처럼 굳어졌다. 당시 연출진 중 한 사람은 그 시대가 원하는 얼굴이었다. 튀지 않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얼굴이라고 회상했다. 한혜숙은 그 기대를 알면서도 쉽게 거부하지 못했다. 집안에서 배운 태도처럼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동시에 그녀를 한 이미지 안에 가두는 역할도 했다. 거리에서는 팬들이 꿈나무의 그 아이 아니냐고 속삭였고, 그 말은 칭찬이면서도 족쇄처럼 들렸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연기를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 정해진 모습이 생긴 것 같아 조심스러웠다라고 털어놓았다. 연예계는 빠르게 움직였고 신인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혜숙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대가 부여한 이미지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다. 그 이미지는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선택을 점점 더 좁혀가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꿈나무 이후 한혜숙에게 붙기 시작한 관심은 단순한 인기의 차원을 넘어 일종의 짐처럼 다가왔다. 신인이라는 보호막은 빠르게 사라졌고 대신 주연을 맡을 수 있는 배우, 이미 검증된 얼굴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그 평가는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었다. 당시 방송국 현장은 지금보다 훨씬 위계가 뚜렷했고 특히 젊은 여배우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제작진이 정해준 배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 흐름에 순응하지 않으면 기회는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한혜숙은 그 분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체감한 배우였다. 촬영이 없는 날에도 방송국 근처를 서성이다가 혹시 모를 호출에 대비했다는 이야기는 당시 동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진다. 그녀는 불러주면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에는 신인으로서의 긴장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제는 그 책임감이 때로는 자신을 돌볼 여유를 앗아갔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빠르게 성공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여유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역할 하나하나가 시험대처럼 느껴졌고 작은 실수도 다음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말수를 더욱 줄였다. 그런 태도는 성실함으로 비쳤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한 연출자는 한혜숙은 늘 준비돼 있었지만 뛰는 법은 모르는 배우였다라고 회상했다. 그 말처럼 그녀의 연기 인생 초반은 달리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성공의 속도가 빠를수록 멈출 수 없다는 압박도 커졌다. 집에서는 장녀로서의 책임을, 방송국에서는 주연 배우로서의 기대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부터 한혜숙의 삶에는 조심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말조심, 행동조심, 관계조심. 혹여라도 흠이 잡히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은 그녀를 더욱 자신에게 가두었다. 훗날 그녀는 그때는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냥 주어진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믿었다. 라고 담담히 털어놓았다. 이렇게 한혜숙의 초기 성공은 축복이자 동시에 족쇄였다. 시대가 만들어준 기회였지만 그 시대는 그녀에게 충분한 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숨 가쁨은 이후의 인생 전반에 걸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75년은 한혜숙의 인생에서 결코 빼올 수 없는 해였다. 드라마 꽃피는 팔도강산은 단순한 인기작을 넘어 그녀를 명실상부한 톱스타의 자리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작품이었다. 이전까지 교복을 입은 소녀의 이미지로 기억되던 한혜숙은 이 작품을 통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도시적인 분위기, 강한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여주인공의 모습은 당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방송이 시작되자 안방극장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으로 술렁였고 한혜숙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촬영 당시를 기억하는 스태프들은 그녀가 대본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다고 말한다. 한혜숙은 현장에서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얼굴이 생긴 것 같다라고 조용히 말했는데 그 한마디에는 주연 배우로서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꽃피는 팔도 강사는 전국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온 국민이 함께 보던 드라마가 되었고 한혜숙은 단숨에 시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떠올랐다. 거리에서는 그녀를 닮은 머리 모양과 옷차림이 유행처럼 번졌고 방송국에는 그녀를 주연으로 세워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 뒤에는 또 다른 부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유부남 남자 배우와의 관계를 두고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제작진은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배우 개인의 삶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혜숙은 그때를 떠올리며 연기를 잘해도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다 라고 회상한 적이 있다. 작품의 성공은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생활이 없는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집과 현장 외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불필요한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두고 더 단단해졌다고 말했지만 그 단단함은 사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에 가까웠다. 꽃피는 팔도 강사는 한혜숙에게 찬란한 전성기의 문을 열어준 작품이었지만 동시에 이후의 삶에서 더 많은 침묵과 조심을 요구한 출발점이기도 했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그녀의 이름은 더 높이 올라갔고 그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1979년 한혜숙의 이름은 드라마 한 편과 함께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게 된다. KBS 대하드라마 토지에서 그녀가 맡은 역할은 최서희였고 그것은 단순한 주연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간 반복해 언급될 기준점이 되는 자리였다. 당시 토지는 제작 단계부터 부담이 큰 작품이었다. 원작의 위상은 높았고 방대한 서사와 인물 관계는 배우에게도 제작진에게도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 중심에 선 배우가 바로 한혜숙이었다. 촬영 초반 현장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대본은 늘 수정과 보완을 거듭했다. 한혜숙은 리허설이 끝난 뒤에도 남아 대사를 되뇌었고 스태프에게 이 장면에서 최서희는 조금 더 버텨야 할까요? 라고 묻곤 했다고 한다. 그 질문은 연기를 넘어 인물의 삶을 고민하는 태도였다. 방송이 시작되자 반응은 빠르게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원조 최서희라고 불렀고 그 수식어는 곧 고유명사처럼 굳어졌다. 이후 수차례 리메이크가 이어졌지만 비교의 출발점은 언제나 1979년의 한혜숙이었다. 당시 시청자들은 그녀의 연기를 화려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묵직하고 오래 남는다는 표현을 썼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여인의 모습은 화려함보다 인내에 가까웠다. 한혜숙은 그 역할을 통해 배우로서 정점에 올랐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제작진은 그녀를 안전한 중심으로 인식했고 그만큼 기대와 요구도 커졌다. 한 연출자는 그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데도 화면을 꽉 채웠다라고 회상했는데 그 말은 장점이자 족쇄였다. 이후 구미호, 춘향전까지 이어지는 대작의 흐름 속에서 한혜숙은 어느새 KBS 대표작의 얼굴이 되었다. 세 작품 모두에서 최초의 주인공이라는 기록은 그녀를 전설의 발에 올려놓았지만 그 기록은 동시에 같은 무게의 시선을 불러왔다. 실수는 허락되지 않았고 선택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한혜숙은 훗날 그때는 연기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존재 자체가 상징이 돼버린 느낌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토지는 그녀에게 가장 찬란한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그 이후에 모든 연기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 시대는 그녀를 대표 얼굴로 세웠고 그 자리는 쉽게 내려올 수 없는 높은 곳이었다. 그렇게 한혜숙은 성공의 정점에서조차 마음 놓고 숨 쉴 수 없는 배우가 되어갔다. 대작들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면서 한혜숙의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개인을 넘어 하나의 상징처럼 불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작품의 주연이 아니라 시대가 기대하는 얼굴이 되었고 그 기대는 칭찬만큼이나 무거운 짐이 되었다. 방송국 안에서는 그녀를 두고 한혜숙이 나오면 작품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돌았지만 그 말 속에는 동시에 한혜숙이라면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현장에서 그녀는 늘 조심스러웠다. 대기실에서도 웃음소리는 크지 않았고 촬영 전에는 혼자 대본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한 스태프는 다른 배우들이 농담을 주고받을 때도 한혜숙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었다라고 회상했는데 그 모습은 자유로움보다는 긴장에 가까웠다. 대중은 그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했고 그 요구는 화면 밖의 삶까지 따라붙었다. 한혜숙은 훗날 그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처럼 그녀의 선택은 점점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의 문제로 변해갔다. 작품을 고를 때도 역할을 결정할 때도 늘 한 번 더 고민해야 했고 혹여라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스스로를 단속했다. 이런 태도는 한편으로는 그녀를 오랫동안 정상에 머물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벽이 되었다. 주변에서는 왜 영화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당시 영화계는 자극적인 소재와 노출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한혜숙은 그런 흐름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녀는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비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제안을 거절하곤 했다. 그 선택은 품위를 지키는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의 축소를 의미하기도 했다. 방송국 중심의 활동은 안정적이었으나 그만큼 틀 안에 머무르는 삶이 이어졌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혜숙은 성공의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그 성공은 늘 조건부였다. 기대에 부응하는 한에서만 허락되는 자리, 내려오면 다시 오르기 어려운 자리였다. 그래서 그녀는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쉬는 법도 알지 못했다. 그 시절을 지나온 뒤에야 그녀는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았을 텐데 라는 말을 남겼지만 이미 시간은 흘러 있었다. 한혜숙의 전성기는 그렇게 화려함과 긴장이 공존하는 시간이었다. 그것은 개인의 의지로 선택한 길이라기보다 시대가 요구한 역할을 끝까지 수행해야 했던 한 배우의 숙명이었다. 한혜숙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은 언제나 작품이 아닌 작품 바깥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중반 그녀가 꽃피는 팔도강산을 통해 전성기에 들어섰을 무렵 드라마 속 관계가 현실로 번져 해석되는 일이 잦아졌다. 당시 함께 호흡을 맞춘 남자 배우는 이미 가정을 꾸린 인물이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은 예민해졌다. 촬영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은 늘어났고 그 장면들이 방송을 타자 근거 없는 소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시작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너무 몰입한 것 아니냐, 현실에서도 가까운 사이 아니냐 같은 말들이 현장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한혜숙은 그때를 떠올리며 훗날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영희보다 설명해야 할 게 더 많아진 느낌이었다 라고 조용히 말한 적이 있다. 그 시절 여배우에게 소문은 해명으로 끝나지 않았다.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침묵조차도 또 다른 해석을 낳았다. 제작진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대중의 관심은 이미 배우의 사생활로 옮겨가 있었다. 한혜숙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인할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외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택한 것은 후자였다. 집과 촬영장 외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인터뷰에서도 작품 이야기 외에는 말을 아꼈다. 가까운 지인은 그때 혜숙 씨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또 다른 소문이 될까봐 조심했던 것 같다. 라고 회상했다. 그 조심성은 그녀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립시켰다. 연기자로서의 평가는 여전히 높았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말없는 배우, 다가가기 어려운 배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드라마의 성공 뒤에 따라붙은 이런 분위기는 이후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혜숙은 점점 더 역할을 가려받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배역이나 상황을 피하려 했다. 당시를 아는 관계자는 그녀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다.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라고 말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여배우에게 요구한 자기 검열의 결과였다. 작품 속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한 주인공이었지만 현실 속 한혜숙은 언제나 자신을 한 번 더 단속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 침묵과 거리두기는 스캔들을 키우지 않는 대신 그녀가 인간적으로 설명될 기회를 앗아갔다. 그렇게 한혜숙의 드라마는 화면 밖에서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한혜숙의 이름이 정점에 올랐을수록 그녀를 둘러싼 시선은 점점 연기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했다. 작품이 성공할 때마다 축하보다 먼저 따라붙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고 그 이야기들은 언제나 그녀의 선택과 침묵을 문제 삼았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사회 전반에 권위와 통제가 짙게 깔려있던 시절 유명 여배우의 사생활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중의 판단 대상이 되곤 했다. 한혜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방송국 주변을 떠도는 시선, 이유 없이 붙는 질문들, 그리고 왜 그렇게 조용하냐는 말은 그녀를 점점 더 말없게 만들었다. 한 스태프는 그 시기를 떠올리며 혜숙 씨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웃고 떠드는 분위기에서도 늘 한 발 떨어져 있었다. 라고 회상했다. 그 거리감은 오만이 아니라 방어였다. 그녀는 한 번이라도 잘못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더 단단히 묶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변에서는 다가가기 어렵다. 차갑다는 말이 따라붙었다. 한혜숙은 그 평가를 부정하지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철저하게 일에만 집중하는 길을 택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그녀는 연기 말고 다른 걸 설명할 힘이 없었다 라고 짧게 말한 적이 있다. 그 한마디에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의 공기가 담겨 있었다. 여배우에게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방식에 가까웠다. 조금만 나서도 소문이 되었고 침묵해도 오해가 쌓였다. 그 사이에서 한혜숙은 어느 쪽도 택하지 않은 채 가능한 한 흔들지 않는 자리를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 자리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작품 제안이 들어와도 그녀는 늘 이 역할이 또 다른 오해를 낳지는 않을까를 먼저 고민했다. 감정 표현이 강한 역할이나 관계 설정이 복잡한 배역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었고, 그 선택은 곧 활동의 폭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 동료는 혜숙 씨는 자기 검열이 너무 강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그녀의 상황을 정확히 짚고 있었다. 한혜숙의 드라마는 그래서 더 조용히 진행되었다. 큰 폭발도 공개적인 충돌도 없었지만 대신 오랜 시간 쌓여가는 긴장과 고립이 있었다. 그 긴장은 언젠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시대는 그녀에게 그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의 커리어 한가운데에는 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조금씩 줄여가야 했다. 한혜숙을 둘러싼 드라마는 언제나 그녀가 직접 선택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시대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가까웠다. 1970년대 후반, 사회 전체가 권위와 침묵에 익숙하던 시절, 유명 여배우에게 붙는 소문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의 서사로 소비되었다. 특히 한혜숙처럼 미혼이었고 사생활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인물은 언제나 궁금증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가 조용히 살수록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 각자의 이야기를 채워 넣었다. 방송국 국도를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 이유 없이 낮아지는 목소리들, 그리고 괜찮지요? 라는 형식적인 안부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이 숨어 있었다. 한혜숙은 그 분위기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녀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만히 있어도 이야기가 생긴다. 그러니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은 그 시대를 살아낸 여배우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당시에는 해명이라는 선택지가 지금처럼 열려 있지 않았다. 잘못이 없어도 나서서 말하면 오히려 불씨가 커질 수 있었고 그래서 침묵은 미덕이자 방해로 여겨졌다. 한혜숙은 그 규칙을 누구보다 충실히 따랐다. 인터뷰에서는 늘 작품 이야기로만 답했고 개인적인 질문에는 미소로 넘겼다. 그 태도는 품위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알 수 없는 인물로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몇몇 루머는 사실처럼 굳어졌고 또 다른 이야기들은 확인되지 않은 채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한혜숙의 목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연기와 거리두기로 자신을 지켰다. 한 동료는 혜숙 씨는 늘 한 발 먼저 물러나 있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회상했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그녀를 보호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립을 남겼다. 드라마는 점점 그녀의 커리어가 아니라 그녀의 침묵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왜 말하지 않는지를 이야기했고 그 질문은 다시 새로운 추측을 낳았다. 그렇게 한혜숙은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시대의 이야기 속 인물이 되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녀의 드라마는 스캔들의 연속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시간들의 축적이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역할과 한계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다. 한혜숙은 그 틀 안에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 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시간을 견뎌야 했다. 한혜숙의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그녀의 전성기와 정확히 겹쳐 있었다. 30을 막 넘긴 무렵 가족의 중심이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배우 한혜숙이 아니라 집안의 가장 한혜숙으로 재편되었다. 5딸을 둔 집에서 맏이었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책임을 떠안았고 그것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역할이었다. 장례를 마친 뒤 집 안에는 이전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고 한다.
어머니는 말수가 줄었고 어린 동생들은 언니의 눈치를 보며 지냈다. 그때 한혜숙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정해진 것 같았다 라고 훗날 담담히 말한 적이 있다. 연예계에서는 여전히 주연 제안이 이어졌지만 그녀의 하루는 촬영장과 집을 오가는 반복으로 채워졌다. 촬영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 생활비를 챙기고 동생들의 학업과 진로를 살폈다. 주변에서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건네면 그녀는 잠시 웃으며 넘겼다고 한다. 웃음 뒤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체념이 담겨 있었다. 당시 한혜숙에게 결혼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동생들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내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라고 짧게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수년간 이어진 생활의 무게가 들어있었다. 누군가를 만나 마음을 나눌 시간도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고 혹여 그런 마음이 생겨도 먼저 접어야 했다. 집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기준으로 모든 일정이 돌아갔고 그 구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졌다. 아버지가 남긴 말 역시 그녀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생전 아버지는 마디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자주 말했고 그 말은 그녀에게 일종의 약속처럼 남았다. 한혜숙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감정과 가능성을 뒤로 미뤘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두고 독신주의자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 먼저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다. 시간이 흐르며 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을 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쯤 한혜숙은 지금 와서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다 라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보다 먼저 짊어져야 했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독신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 선택의 이면에는 가족과 시대가 요구한 책임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가족의 책임이 한혜숙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면 또 하나의 이유는 시간이 그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전성기를 달리던 여배우에게 하루는 늘 부족했다. 새벽에 촬영을 시작해 밤늦게 끝나는 일정, 방송국과 집을 오가는 반복 속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사치에 가까웠다. 한혜숙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연애를 하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여유가 없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주변에서는 소개 자리를 권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약속을 잡았다가도 촬영 일정이 바뀌면 취소해야 했고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가까운 지인에게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라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 말에는 상대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물러나게 만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또한 당시 사회 분위기 역시 그녀에게 자유롭지 않았다. 인기 여배우의 연애는 곧바로 기사와 소문의 대상이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만남은 쉽게 비난으로 이어졌다. 한혜숙은 그런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 번의 선택이 배우로서의 이미지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작품과 가정,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선택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곧 삶의 방식으로 굳어졌다. 어느새 그녀의 주변에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모두가 그녀를
일에 모든 것을 바친 배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미지 뒤에는 말하지 않은 외로움이 있었다. 한혜숙은 훗날 혼자인 게 익숙해졌을 뿐 외롭지 않았던 건 아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한 적이 있다. 그 고백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냉정한 계산이나 독신주의 때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사랑을 부정하지 않았고 다만 사랑이 들어올 자리를 지킬 여력이 없었다. 연기와 책임, 그리고 시대의 시선이 그 자리를 이미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혜숙의 삶에서 결혼은 미뤄진 선택이 되었고 결국 선택되지 않은 길로 남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혜숙의 삶에는 또 하나의 선택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혼을 미루는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서의 삶이었다. 수많은 시선과 소문, 책임과 일정 속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종교와 고요함이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를 찾던 기억은 바쁜 연예인 생활 속에서도 그녀를 다시 그 자리로 이끌었다. 촬영이 끝난 뒤 늦은 밤, 사람들로 가득 찬 현장을 벗어나 조용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비로소 가라앉았다고 한다. 한혜숙은 가까운 지인에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혼자가 편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은 세상을 등진 선언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한 고백에 가까웠다. 그녀에게 결혼은 더 이상 해야 할 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일도 아니었다. 다만 이미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갈 만큼의 여백이 남아있지 않았다. 종교는 그런 그녀에게 기준이 되어주었다. 욕심을 내려놓고 소문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혜숙은 인터뷰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비구니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 말은 극단적인 선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평온에 대한 갈망이었다. 세상의 평가와 관계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더 단순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지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가정을 꾸릴 때에도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혼자 있는 삶에 익숙해졌고 그 안에서 나름의 균형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한혜숙은 언젠가 덕수궁 돌담길을 누군가와 함께 걷는 꿈을 아직도 꾼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짧은 고백은 그녀가 감정을 닫아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에는 그녀의 인생은 너무 오래 다른 방향으로 흘러와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가족의 책임, 직업의 무게, 시대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삶이 만들어졌다. 한혜숙의 독신은 결핍이 아니라 수많은 것을 감내한 끝에 남은 형태였다. 한혜숙의 현재를 올리면 화려했던 과거보다 먼저 조용한 풍경이 그려진다.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서지 않는 삶은 그녀에게 낯설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이른 아침, 사람들로 붐비기 전의 거리를 천천히 걷고 집으로 돌아와 차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오랜 촬영 일정 속에서는 누릴 수 없던 여유였다. 그녀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는 시간을 쫓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에는 쉬어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걸린 긴 시간이 담겨 있었다. 방송국과 현장을 오가던 시절, 하루는 늘 다음 약속을 향해 흘러갔지만 지금의 하루는 멈춤과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에는 집 안을 정리하고 오래된 대본이나 사진을 꺼내보다가도 금세 다시 접어두곤 한다. 과거를 부정하지도 그리움에 매달리지도 않는 태도였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옛 작품이 흘러나오면
그녀는 채널을 오래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 지나간 시간은 그대로 두는 게 좋다. 라는 말처럼 추억은 꺼기보다 조용히 두는 쪽을 택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의도적으로 피한 것은 아니었지만 화제가 늘 과거로 향하는 자리에서는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혜숙은 지금의 나는 얘기보다 침묵이 더 편하다라고 말하며 웃었다고 전해진다. 그 웃음에는 체념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바꾼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다. 현재의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 기대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작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지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것이 외롭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녀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해받지 못할 때 생긴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 지금의 삶에서는 적어도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위안이 되었다. 한혜숙의 현재는 화려하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오랜 세월 긴장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허락된 작은 보상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그녀는 과거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오늘의 자신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한혜숙의 현재를 둘러싼 또 하나의 풍경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공식적인 활동은 거의 없지만 텔레비전에서 옛 드라마가 재방송되거나 인터넷에서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시절의 얼굴로 불린다. 사람들은 그녀를 추억 속에 고이 간직한 채 묻는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왜 다시는 화면에 나오지 않는지 말이다. 한혜숙은 이런 질문에 대해 사라진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난 것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처럼 그녀의 현재는 단절이 아니라 거리 두기에 가깝다. 연예계의 속도와 경쟁에서 벗어난 삶은 외부에서 보기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피로와 회복의 과정이 함께 존재한다. 한때는 촬영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역할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긴장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였다. 그녀는 지인에게 이제는 아무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자유라고 말하며 웃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 자유는 처음부터 달콤하지 않았다. 화면에서 멀어지면 잊힐 것이라는 두려움, 배우로서의 시간이 끝났다는 실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한혜숙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지금의 삶에서는 누군가의 평가보다 자신의 리듬이 더 중요해졌다. 외출을 하더라도 화장이나 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는 이와 마주쳐도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누군가 다시 연기할 생각은 없느냐? 고 묻으면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라고 답한다. 그 대답에는 미련보다는 확신이 담겨 있다. 한혜숙의 현재는 화려한 재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정리의 시간이다. 과거를 지워버린 것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대중은 여전히 그녀를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 궁금증에 모두 응답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혜숙은 조용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그 현재는 오랜 시간 타인의 시선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자리이기도 하다. 한혜숙의 현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은둔이나 고독이 아니라 정리라는 표현에 가깝다. 그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 없는 소음들을 하나씩 내려놓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과거에는 인터뷰 한 줄, 사진 한 장에도 해석이 붙었고 그 해석은 언제나 그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금의 한혜숙은 그런 오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와 있다. 그녀는 지인에게 이제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은 체념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지나 도달한 결론에 가까웠다. 하루의 중심은 더 이상 스케줄이 아니라 몸, 마음의 상태에 맞춰 조정된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약속을 미루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과거 같았으면 허락되지 않았을 선택들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가끔 혼자 말처럼 그때는 쉬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말한다고 전해진다. 그 말에는 한 시대를 통과한 배우의 피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혜숙은 여전히 연기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무대 위로 돌아가겠다는 열망보다는 지나온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남아있다. 다시 연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억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답했다. 이 대답은 미련의 부재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현재의 삶에서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평온이다. 그것은 오랜 세월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한혜숙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상에서 자신에게로 옮겼다. 과거의 명성과 현재의 조용함을 비교하지 않고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녀는 화려했던 이름 뒤에 숨지 않고 동시에 그 이름에 다시 매달리지도 않는다. 한혜숙의 현재는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균형의 상태다. 수많은 시선과 해석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 끝에 비로소 도착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한혜숙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 한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한 한 여성의 기록에 가깝다. 그녀는 언제나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가족 안에서는 마디로서 책임을 다했고 연예계에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얼굴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 충실함은 늘 대가를 요구했다. 선택의 자유는 제한되었고 말할 수 없는 순간들은 쌓여갔다. 화려한 전성기 뒤에 남은 것은 끝없는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거리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왜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느냐고 묻지만 실은 한혜숙은 한 번도 갑자기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조금씩 물러났고 그 과정은 너무 오래 이어져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대중의 시선과 기대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 여배우에게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 한숙은 그 전략을 끝까지 유지했고 그 덕분에 무너지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길 기회도 놓치게 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삶, 조용한 현재, 그리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나 근황은 모두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에 가깝다.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개인의 욕망보다 책임과 환경에 의해 앞서 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혜숙은 스스로를 연민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과거를 탓하지도 않았다. 대신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어려울 때를 스스로 판단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긴 시간을 버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리였다. 지금의 그녀가 조용히 살아간다는 사실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한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로 충분히 살았고 그 대가까지 모두 치렀기 때문이다. 한혜숙의 삶은 화려한 복귀나
극적인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이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그녀가 남긴 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한 배우가 어떻게 시대의 요구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이다. 만약 그녀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혜숙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형태로 버텨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인생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녀의 침묵을 미스터리로 소비하기보다 그 침묵이 만들어진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한혜숙이라는 이름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이다.